예, 오늘 마지막 정치화 토픽입니다. 황당하다 정말. 방위병 안규백 정군 지휘관 회의 소집을 했다. 안규백이 방위병 출신 안규백이 오늘 취임을 하고 정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이제 이진숙 그 교육부 총리로 내정을 했던 이진숙과 강선우가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가 낙마를 해서 세 번째가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아직 어제 기준으로 아직 임명장을 주지 않고 그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했던 네 사람 중에서 강선우는 아웃됐고 나머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정동영 통일부, 안규백 국방부 그리고 건호월 국가보훈부였죠. 자,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서 특히 이 안규백의 낙마 가능성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임명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 강선우를 제외한 자기의 정치적 멘토인 정동영 그리고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 안규백 그리고 여러 가지 수입 지출 문제에서 논란이 많았던 건호월 이 세 사람을 전부 다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재명 이 정권 들어서 처음입니다. 그 논란이 많은데 임명을 강행을 해버렸죠. 이 세 사람이 임명을 해서 이제 이재명의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19명 중에 15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는 이재명에게 일종의 충성맹세를 해서 유임이 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죠. 이제 남은 사람은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여기도 지금 아파 찬스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 인사청문회가 29일 다음 주에 열리고 지금 낙마한 두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새로 지명을 이제 하면은 이재명 내각이 꾸려지는데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국무회의, 이재명의 국무회의에서 거수기 역할을 해줬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을 겨냥을 한 내란 특검법, 또 뭐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특히 내란 특검법은 강요들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강요들을 겨냥을 했죠. 그 전에 이재명이 후보 시절에 윤석열 정부의 강요들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김어준 방송에 가서 막 외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 대상이 돼 있었죠. 그런데 자기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소위 내란 특검법을 심의 의결을 해주는 거수기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주호를 비롯해서 그 장관들이. 그리고 결국은 이제 쓸모가 다 없어졌죠. 이재명의 이 장관들로 다 국무회의를 완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만이 아니고 수사 대상이 돼서 지금 줄줄이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될 걸 다 알면서 그렇게 이재명에게 부역을 했을까? 부역을 했을까요? 본인은 좀 빼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나? 어쨌든 정말 맥이 없다. 맥 없는 사람들이다. 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맥이 없습니다. 어떤 뭐 반발심이나 적개심, 필요한 적개심 이런 것도 없는 경우가 종종 봅니다.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지금 뭐 인적 청산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먼저 청산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이 국민의힘으로 하면은 그 웰빙 정당 시절의 그런 것을 잊지 못하고 지금 야당이 됐는데도 이 나라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는데도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자기 지역구만 지키면 그냥 배지만 달면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청산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뭐 탄핵에 찬성을 했고 반대했고 뭐 이런 것을 좀 논할 때가 아닙니다. 생존을 해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는 정말 생존력이 없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청산을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규백이 일단 됐습니다. 안규백이 국방장관이 됐는데 오늘 취임 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을 했다. 군 지휘부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국가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지시를 했다. 방위병 출신이 오늘 주재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별 4개, 별 3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을 했는데 김명수 합참의장,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대리,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 전부 다 별 4개죠.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 별 3개 이런 사람들이 쫙 참석을 하고 거기에 방위병 출신, 단기사병 출신이 안규백이 주재를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연출이 됐습니다. 단기사병 출신이 뭐 험은 아니죠. 험은 아닙니다. 어떤 뭐 그런 뭐 본인의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현역으로 가기도 하고 단기사병 가기도 하고 면제가 되기도 하는데 국방부 장관으로서 앉히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하나 있고 그것은 뭐 기본적인 논란이고 안규백을 놓고 쏟아진 의혹들이 있죠. 그 의혹들이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와 연결된 이야기들입니다. 과연 국방부 장관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인가?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은 그 논란거리가 되는 것들이 그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은 도저히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해서는 안 되는 그 역할하고 연결이 돼버립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됩니다. 이진숙 같은 경우도 본인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는데 무슨 제자 논문을 그건 표절을 하고 또 자녀들 이 법을 어겨가지고 조기 유학시키고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강선우 여가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 여가부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는 약자인 보좌진들에게 갑질을 해버렸으니까 그 자리에 더 안 맞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인사를 담당을 하면은 정말 능력 위주로 하고 공평정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이 인사를 한다고 하니까 또 TV도 안 보고 뭐 세상과 연을 끊고 사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을 맡는다고 하니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규백 마찬가지죠. 안규백이 단기사병 출신이라고 해서 이게 계속 문제를 삼는 것뿐이 아니고 지금 2가지 논란이 있었죠. 하나는 바로 이 군 복무 기간이 단기사병 복무 기간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8개월이 더 연장 복무를 했는데 본인이 해명하는 것이 전혀 지금 맞지가 않죠. 본인이 무슨 이 단기사병에서 소집이 해제가 됐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며칠 더 해야 된다고 해서 며칠 더 했는데 그게 자기가 대학에 복학한 시점까지 다 합해서 8개월이라고 병적 기록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병적 기록을 공개를 하라. 그거 하니까는 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 공개할 수가 없어. 그렇게 답변하죠.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러면 공개하지 말고 열람만 하자. 열람만 하면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병적 기록을. 그런데 열람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딴소리를 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한 점 부끄럼도 없이 살았다. 그러니까 병적 기록에 본인이 이야기한 거하고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의심되는 것이 탈영을 했었거나 저도 1980년대 초반 무렵에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있던 부대에서도 사고를 치면은 이 영창을 갑니다. 영창을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가면은 나중에 제대를 한 달 늦게 합니다. 영창에 간 기간은 안 빼죠. 저 삽입을 안 해주죠. 근무한 그걸로 현역병도 마찬가지고 방위병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영창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사고를 쳐서 영창을 갔다고 하면은 그런 인물이 그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은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는 큰 논란이 나중에 핵심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안규백을 임명을 강행을 했지만은 안규백이 지금 임성건 그 해병 사단장 그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안규백과 그 임성건 사단장이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강주 서숙고등학교. 안규백이 선배고 임성근 사단장이 후배인데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친분이 있는 게 그 선후배 일뿐더러 이 한 사람은 군인이고 현역 그 장성이고 한 사람은 국회 그 국방위원회를 오래 했죠. 국방위원회 오래 하고 국방위원장도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친분이 있는 겁니다. 친분이 있는데 특검에서 뭘 그 지금 밝혀냈냐 하면은 그때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을 했다가 다시 회수를 했죠. 회수를 한 그날 이제 회수를 한 이유가 결국은 지금 특검에서 들여다보는 건 임성건 사단장 구명 로비를 그 원래 그 이첩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구명 로비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것 아니냐. 잠깐 이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수가 된 날 임성건과 이 안규백이 통화를 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통화를 14분 동안 통화를 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왜 통화를 했을까? 그 시점에 갑자기 안부 전화를 하지는 않았겠죠. 구명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명 로비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규백에 대해서는 특검이 아무런 수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이철규 의원이나 아니면은 기독교 교회 그 관련자들은 조금만 이렇게 그 정황이 잡혀도 압수수색하고 다 하죠. 그런데 이 안규백에 대해서는 그런 통화 기록이 있는데도 아무런 수사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장관으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검에서 나중에 수사를 하다가 안규백께서 그 안규백과 그 통화 기록, 임성건의 통화 기록과 관련해서 또 다른 뭔가 흔적이 나왔다. 뭐 구명 로비를 했다든가, 구명 시도를 했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수사를 안규백 쪽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현역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또 특검이 수사를 하는.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수 우파 진영을 향해서 세계의 특검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 만약에 안규백이 그때 야당이었지만 국회 국방위원이었고 국방위원장도 했던 관계로 이게 개입이 됐다면은 그것은 상황이 막 반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규백이 정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하는 그 모습도 참 이게 제대로 된 군인이라면은 정말 우리 뭐 존중을 받아야 되고 우리 또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죠. 제복에 대해서. 그런데 그 군인들이 저번에 이 계엄령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 계엄령 사태에도 많이 망가졌지만은 그 이후에도 뭐 정청래가 그 제복 입은 장성들을 일어서 앉아 군대도 안 갔던 사람이 그렇게 하고 뭐 퇴장을 해 뭐 이렇게 해서 조롱을 하고 야유를 하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드론 작전 사령관 불러다가 몇 번이나 불러다가 뭐 한 가지라도 엮어보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자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군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가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의문투성이 의혹이 가시지 않은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이것이 좀 저는 기이한 모습으로 비춰져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시도들이 결국은 나라의 모습을 바꿔버리는 정체성을 전환시키려는 그런 시도의 일환이라는 생각도 듭니다.